보죠. 우리 PM 3종 세트 할 때는 이렇게 딱 정확하게 파워 칵테일, 리스토링, 액티바이트 설명하기 딱 좋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한테 설명하실 때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파워 칵테일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파워 칵테일. 자, 아니. 파워 칵테일은요, 강조하실 게 뭐냐면 56가지의 맨 첫 줄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6가지의 그거는 너무 뜨시고 과일, 야채, 곡물, 허브, 해조류가 가지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너무 막 고품질 강조를 해놔가지고 또 욕먹으니까 56가지의 과일, 야채, 허브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과일, 야채, 허브 또는 해조류 이렇게 추가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56가지 이상의 과일, 야채, 곡물, 허브, 해조류가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 자, 이게 뭐하고 연관이 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아건강 상담사 교재 80페이지인가요? 80 여기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아건강 교재 보시면 그죠? 1988년도에 78페이지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중요한 자료가 나와요. 보이시나요? 아니 78페이지 거기 보시면 미국 국립암센터 몇 년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1988년도 거기다 네이버를 쳐놓으세요. 자, 파워 칵테일은 이야기를 하실 때 왜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냐면 왜 그럴까요? 이은계 선생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첫마디가 뭐하고 관련이냐면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암에 안 걸리려면 몇 가지, 5가지 이상의 뭘 먹어라? 컬러푸드를 먹어라는 거예요. 포인트 이해되세요? 몇 가지 이상의? 5가지 이상의. 어우, 굉장히 특별히 팬서비스를 감사합니다. 네. 자, 연결 화법 이해되세요? 자, 고객님 파워 칵테일 56가지 과일, 야채, 허브, 해조류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고 딱 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고객님 암 예방에 좋은 5가지 컬러 푸드가 있는데 1900 몇 년도에 88년도에 뭐라고 얘기해요?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A씨를 해줬다. 근데 여기 5가지 컬러 푸드가 전부 어디에 들어있다?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고기가 있다라고 하고 앞에 있다라고 하고 한번 혼자 주물러 보여주세요. 시작. 자,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서는 여러분 전화 방법 필요하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고 딱 보여주세요.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몇 년도에? 1988년도에 큰 글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암 예방에 좋은 5가지 컬러푸드를 소개했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서 이 5가지 종류의 파워 컬러푸드가 어디에 들어있다?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습니다. 앞사람 쳐다보고 나오면 어쩌라고요? 고객님 결국은 뭐에 도움이 될까요?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칵테일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그 말에 뭐가 숨어있냐면 안 먹으면 니는 암으로 뒤져. 나쁜 말로 이해되셨죠? 네, 아침부터 육두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고객한테 포인트만 딱 전달할 때 화법으로 일단 뭘 연결하자? 암 예방에 좋은 5가지 컬러푸드를 A씨를 하자 이거죠. 근데 이걸 A씨를 하고 나면 고객한테 어떤 확신을 줄 수 있을까요? 하루에 내가 5가지 이상의 과일, 야채를 먹나? 이걸 생각할 수 있겠죠.
안 먹으면 뭐에 죽을 확률이 높다? 암으로 죽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접 예시를 통해서 상대방에 뭘 일으키냐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화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요 만나는 사람마다 툭툭 던져보세요. 암 예방에 좋은 5가지 컬러푸드를 1988년도에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발표를 했는데 혹시 날마다 암 예방을 위해서 5가지 컬러푸드를 드세요? 이렇게 나를 먹고 있다. 56가지나 역으로 가는 화법이 있죠. 그래서 아침마다 내가 어떤 화법을 던질 건지 고객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화법으로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이 화법이 정리되면 뭐가 도움이 될까요? 우리 갑자기 이름이 박상민 사장입니다. 박 선생님 갑자기 소상민 사장하고 합병이 됐는데 박 선생님 어떤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런 화법이 정리가 되면 뭐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고객을 만날 때 이런 화법이 정리가 되면 뭐가 도움이 돼요? 네, 자신감이 있으죠. 어느 그냥 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거를 과학적인 팩트하고 제품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머리에 정리를 하시는 게 우리가 만드는 화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에서 과학적인 사실을 먼저 던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 화학학대 팩트를 먼저 던질 것인가.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으면 제품의 내용을 먼저 딱 던지고 과학적인 사실로 가고, 전혀 생뚱이다라고 하면 혹시 암 예방에 좋은 5가지 컬러푸드를 뭐 날마다 드시고 계세요? 왜요? 그랬더니 국립암센터에서 이렇게 5가지 이상 제시를 하는데 저는 하루에 56가지 이상의 과일한 처음으로 먹고 있어요. 에이 거짓말. 이게 이제 되면은 이제 100%죠. 그 사람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암이나 식품에 관심. 그래서 화법을 제가 이거 한 줄 배우려고요 무려 80만 원을 냈고 심리 마케팅 공부하러 간 적이 있어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 읽고 결국은 그거 한 줄 배우러 온 거예요. 고객한테 어떤 화두로 뭘 던질 것인가. 그러면 고객의 화법을 이해를 하면서 내가 이끌어가는 화법이에요. 저는 지금 들리세요? 뭔가 네. 그러면 우리 김은서 사장님 고객이 왔을 때 옷을 지금 판매하시잖아요. 딱 들어오면 알죠? 저 사람 살지 안 살지. 몰라요? 아직 조사가 안 됐어. 관심이 없어요. 옷에 관심이 없고 저 사람 피자 입장을 적으셨다 이런 거 관심이 있어요. 얼마 전에 아메리 공부하러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딱 들어올 때 A자가 그려진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옷을 사러 들어온 거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화두를 보통 던지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 오빠 나가세요 그래요? 저는 말은 안 하세요. 아야 안 와서 몰라서. 보면서 살 빼는 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살이 쪄서 맞는 곳이 없다고. 아 그래요? 살 빼고 싶다고 물어봐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 쪽으로 가져보는 거. 네. 자 그러면 이제 살 빼는 데 관심이 많으면 살 빼는 쪽으로 던지시고 화법을. 그 다음에 여기 컬러푸드의 우리가 포인트는 뭐야? 암 예방. 암 예방. 요즘에 제가 지금 너무 암 환자들이 최근에 많이 돌아가가지고 제가 멘탈이 지금 좀 약간 그죠? 약간 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진짜 60대 이상의 2명 중에 1명이 암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인트가 50 넘어가신 분한테는 무조건 암 예방에다 포커스를 맞추세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60대 이상이 둘 중에 1명이 암이라니까요. 너무 심각하고 이게 뭐 장난이 아니에요. 뭐 그리고 네? 우리 그게 췌장 말려다가 간은 아니 그러니까 암 환자보다는 암이도 아니 미래에 이런 암이 생길 확률이 높고 예방 쪽이 강해요. 우리 예방하게 저쪽으로 맞추는 게 좋으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 50대가 넘어가면 무조건 쭉 던지세요. 고객이 암 예방에 좋은 5가지 컬러푸드를 누가 제시했다?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몇 년도에? 88 올림픽이에요. 1988년도에.
그래서 이거 화두를 정리해서 말하는 방법을 좀 던져보시는 거를 추천해요. 그러면 50 이하는 뭐에 제일 관심이 많을까요? 아까 말하는 비만, 다이어트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화법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보시고 20대한테 아무 이야기하면 아이생 소리 안 통해요. 안 통하겠죠. 그때는 뭐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있었던 것 같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포인트로 던질 때 파워 칵테일을 이야기하는 방법 이해되셨죠? 네. 자, 근데 파워 칵테일이 암 예방뿐만 아니라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한 가지 있죠. 뭐예요? 파워 칵테일의 핵심 포인트. 장건강. 그거보다는 강력한 항산화제다 이 말이에요. 자, 비타민 A, C, E. 그다음 뭐 들어있어요? 셀레늄. 그다음 또 뭐 들어있어요? 비타민 B군 8가지.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비타민 A, C, E. 그 다음에 셀레늄, 비타민 B군 8가지. 여기서 비타민 미네랄을 한 번에 설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비타민 A, C, E, 셀레늄, 비타민 B군 8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고개가 되게 그러면 거기 지금 뭐가 다 들어있다는 거야? 비타민, 미네랄이 다 들어있다는 거야. 근데 왜 셀레늄 한 가지만 강조를 했냐면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트에 셀레늄 그 미네랄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도 제일 중요한 셀레늄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셀레늄 책자 셀레늄 책자에 보시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5가지 이상의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이 또 셀레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로 파워 칵테일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파워 칵테일의 그 다음에 핵심이 뭘까요? 항산화제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핵심. 네. 장 건강에 좋은 것들을 설명하시면 되죠. 유산균 2가지, 식이섬유 10가지. 지금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졌는데 9가지인데 왔다 갔다 회사에서도 9가지나 10가지나 또 8가지 들었는데 일단은 우리는 9가지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9가지, 4가지. 자, 유산균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에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는 9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아이사님 시간 날 때 1대1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식이섬유 몇 가지 들어있어요? 그러면 답변도 다 다르게 어떤 분은 10가지다, 어떤 분은 9가지다, 어떤 분은 8가지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올려봐요. 1대1 문의다 적으시면 1대1 문의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빠릅니다. 뭔 일이 있을 때 1대1 문의를 잘 하려고 할 때. 자,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 그 다음에 식이섬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효소 있죠? 효소가 지금 5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표기가 안 됩니다. 들어는 있는데 표기가 안 돼요. 그래서 알고 계세요. 자, 뭐뭐 들어있죠? 탄수화물 분해에 도움을 주는 아밀라제, 지방분해에 도움을 주는 리파제, 그 다음에 단백질 소화에 도움을 주는 프로테아제, 그 다음에 유당 분해에 도움을 주는 락타제, 그 다음에 아밀라제, 리파제, 프로테아제, 락타제, 셀룰라제, 죄송합니다. 셀룰라제. 아리아 프락셀 만들어 가자 그렇게 외웠는데 잊어버렸어요. 아리아가 뭐예요? 아밀라제, 리는 프락테제, 프락셀 만들어 프로테아제, 락타제, 셀룰라제. 아리아 프락셀 만들어 가자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되고 아밀라제, 리파제, 프로테아제, 락타제, 셀룰라제. 자,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하나, 효소의 법칙. 효소의 법칙이 뭐예요? 몇 세 이후에? 40세 이후에 50%가 줄어든다가 효소의 법칙입니다. 자, 항산화 효소 간에서 코큐텐 만들죠. 코큐텐도 몇 세 이후에 50%가 줄어요? 40세 이후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소화 효소 있죠. 아밀라제, 리파제, 프로테제, 락타제 뭐 이런 효소들이 있죠. 몇 세 이후에? 40세 이후에 줄어들어요. 그러면 40세 이후에 줄어든 사람들은 효소나 유산균, 식이섬유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파워 칵테일을 포인트별로 전달할 때 화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님 효소의 법칙을 아십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뭔 소리야 아침부터? 뭐라 해야 돼요? 네. 고객님 미국의 항노 학회에서 연구를 해본 결과 40세 이후에는 50%가 줄어든답니다. 60세는 얼마나 줄어드냐면 90%가 줄어든대요. 80세는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 효소를 다 써버리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보충을 하시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쩌라고 그랬더니 여기에 소화 효소 5가지, 유산균 2가지, 식이섬유 4가지, 9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화법별로 여러분 전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산균의 식이섬유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산균 식이섬유, 네. 장의 독소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독소. 유해균이 증가하면 장 점막이 찢어져요. 장누수로 가서 장 건강에 치명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이거 화병볼로 쫙 정리를 해요. 오늘 이거를 왜 해드릴까요? 제가 지난 기수에 보니까 공부를 10번 이상 오신 분도 머릿속에가 파워 칵테일이 뭐가 들어있는 정리가 안 돼 있으셔. 그래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번 이게 뭐죠, 싹 이제 리바이벌이 박경은 사장님, 박경 사장님, 박경 사장님 지금 매 3번째인데 다 잊어버렸죠. 봐봐, 그러니까 아유 사장님 아는데 머리 뱅 돌았죠. 솔직하게 봐. 희죽을짜리한테 안 물어보고 이거는 지금 10번째 왔죠. 8번인 거 같잖아. 8번. 지금 이제 배웠는데 지금 갑자기 새롭게 들리죠. 배우셨다니까 안 배운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왜 이걸 정리를 해야 될까요? 파워 칵테일이 이 사람한테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럼 이 사람 소화가 잘 안 돼. 고객님 40세 이후에는 뭐가 줄어들어요? 효소가 확 준다. 그래서 여기에 아밀라제, 리파제, 프로테아제, 락타제, 셀룰라제, 그 다음에 유산균 2가지, 식이섬유 9가지가 들어있다. 고객님 지금 나이쯤 되시면 효소 걱정도 하시고 나이대에 맞는 영양소를 좀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멘트 다 이해되셨어요? 상대방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내 쪽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사이코들은 나쁘지. 근데 우리는 좋은 가스라이팅이야. 우리는 앞에 있으셔가지고 박영사님 제가 무슨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안 먹으면 죽어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건강 이 사람의 진심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루에 56가지 이상의 과일 야채 먹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밖에 없잖아 지금 방금 때. 그만큼 뭐냐면요, 이런 좋은 영양소를 싸게 먹을 수 있는 기업이 있다 없다? 지구상에는 어디밖에 없는데? 핀밖에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거를 딱 까놓고 이랬잖아요. 이 성분 56가지를 딱 보고 야 너희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가져와봐 그러잖아요. 뭐 A사부터 Z사까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PM 여러분 이 3종 세트로 우리나라 매출 몇 프로 하고 있어요? 77%. 몇십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게 3종 세트가. 전 세계도 이런 회사가 없대요. 그러니까 독일 PM이 미국에서도 먹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라니까요. 뭐냐면 이 3종 세트로 그냥 웬만한 영양소 다 해결이 되니까 그게 고객한테 막 떨어져요. 여러분 미국은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비타민 A 따로 먹고 C 따로 먹고 E 따로 먹고 세레늄 따로 먹고 B군 따로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따로 먹는지 아세요? 유산균 따로 먹고 식이섬유 따로 먹고 또 뭐 따로 먹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파워 칵테일 56가지 과일 야채고 있죠? 파이토케미칼에서 따로 먹어요. 그래서 비타민 하우스랑 해가지고 미국 가보면 천지가 다 비타민 그 가게들이에요. 거기 가면 나 오늘 비타민 A 사가야지, 뭐 C 사가야지, 셀레늄 사가야지, 오늘 비타민 B군 사가야지,
아, 나 저 레스베라트를 사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PM이 경쟁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고객한테 던질 때 이 한 가지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어떻게 또 비타민 A 먹잖아. 그 C 먹냐? 먹고 E 먹냐? 먹어. 왜? 방송에서 하도 비타민 A, C를 강조하니까 또 요즘에 셀레늄 강조하니까 뭐또 먹어요? 셀레늄 먹어. 또 아연 강조하니까 뭐 먹어요? 아연 먹죠. 지하에는 뭐 죄송합니다. 아이씨가 이게 단 좋아하면서 이름이 아야들어 해가지고 욕먹거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리스토렌트 안에도 몇 가지 미네랄? 리스토렌트 9가지 미네랄이에요. 아이사님 지금 헷갈렸어. 몇 가지 머릿속에 폭발이 일어나서 몇 가지 지금. 왜 9가지인지 아세요? 한번 해봅시다.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 그 다음 뭐 크롬, 마지막에가 칼륨이에요. 근데 칼륨이 0.몇 프로밖에 안 들어있네요. 제발 이해되시나요? 그래가지고 표기사항에는 없어요. 처음에 독일에서 베이스 때는 9가지가 들어있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추가된 게 비타민 D3, 그 다음에 뭐 들어있죠? B1, B2, B6가 들어온다. 이번에 새로 바뀌었잖아요. 아이사님 네이버에 찾아봐요. 조금 있다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고객을 설득하는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워칵테일은 뭘로 소개하냐면 올인원. 적어보세요. 파워칵테일 소개할 때 뭘로 소개하냐면 올인원 제품입니다. 고객님 파워칵테일 올인원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리스토레이트는 같이 먹어야 돼요? 따로 먹어야 돼요? 따로 먹는 게 좋습니다가 항상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물어봐요. 이거 같이 먹어도 돼요? 라고. 그러면 따로 먹는 게 좋습니다. 이유를 설명해야 되죠. 왜 그래요? 아니, 미네랄을 누가 감싸버려요? 식이섬유가. 식이섬유가 딱 감싸버려요. 그러면 식이섬유는 어디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분해되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나가기도 해요. 참, 대장에서. 그러니까 일부는 수용성은 거기서 풀리니까 미네랄이 보세요. 얘가 수용성 식이섬유야. 얘가 미네랄이야. 저 보세요. 이렇게 딱 같이 먹으면 딱 흡착을 하겠죠. 쭉 내려가다가 소장하고 대장에서 일부 분해가 돼. 지용성은 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끝까지 먹고 있다가 어디까지 나가? 항문으로. 그러니까 절반은 손해봐요, 안 봐요? 손해봐요. 그거를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뭐가 같이 먹어도 돼요라고 하면은 정 바쁘시면 손해를 보더라도 같이 드세요. 정 바쁘시면. 제가 파트너 한 분이 이만큼 싸놨더라고요, 리스토레이트. 아니, 왜 안 드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할게요? 저 행사에 뭐라고 할게요? 그게 아니라 때를 놓치면 저녁에 와서 깜빡해버린다. 계속 남는 거야. 그래서 정 바쁘신 사람 아침에 그냥 같이 타 먹으면 되거든. 근데 설명을 해주셔야죠. 약간 손해는 본다. 어떻게 하면 아침 저녁 뭐 드세요? 안 돼요? 그럼 손해보지 않죠. 자, 방법론 설득하는 방법 요령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여러분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파워칵테일을 가장 먼저 소개할 때 포인트가 뭐라고요? 아니 올인원이 아니라 암 예방에 포커스를 맞춰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하두가 전부 뭐라는 소리예요? 암이라는 거야.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암에 걸린 의사님 주변에 보셨어요? 암에 걸린 사람 특징. 암에 걸린 사람 특징은요, 삶에 소망이 없어요. 안 그래요? 항상 노예 공포.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한 3,000명 만나본 결과가 뭐냐면요, 대부분 좋아지면 다시 수술하러 가요. 좋아지면 다시 수술하러 가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패턴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 사람들이
뭐냐 아직 현대학이 좋다 안 좋다를 말을 하는데 걸려들기 때문에 이걸 한 가지 항상 제가요 어제도 눈물을 머금고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보이세요? 의사는 자신이 암에 걸리면 어떤 치료를 할까요?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서오세요. 의료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요 책 한 권은 좀 보여주세요. 잘못하면 걸립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의료법은 누가 녹취, 특히 녹취 있죠. 녹취해서 신고하면 바로 200만 원 벌금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믿지 말고 이 책을 한번 보아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의사는 이 책은 저기서 팝니다. 여기서는 안 팔고 저기 있는 책방이 아닙니다. 네. 이 책은 여러분이 꼭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냐면 전 세계에 있는 271명의 암 전문의들이 설문을 보낸 거죠. 당신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몇 명? 270명이 나는 자연 치유를 택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암 전문의가 왜 본인은 화학적인 치료를 거부했을까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아니 본인이 암 전문가인데 이 세상에 제일 좋은 현대의학을 놨고 왜 자연치료를 택하냐고. 아니 만약에 의사라면 이런이 하잖아요. 자기는 하고 있는데 자기는 뭐 환자들 다 해주는데 본인은 정작 안 해요. 이걸 무슨 아이러니요? 선생님, 본인이 진짜 세계적인 암 전문이야. 근데 본인이 암에 걸렸는데 질문사항이 당신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나는 자연치료 한다고 선택을 했어. 이유는 비판적이죠. 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암은 산업이라는 거죠. 암은 그냥 내가 돈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의 기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나가면 잘라야 되겠다. 편집하실 때 앞으로 이제 암 환자들 만나시면 요것만 그냥 포인트가 뭐예요? 마지막 이율 배반적 포인트를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을 설득할 때 내 말로 설득하면 전부 다 당합니다. 요즘에는 당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알고 고객을 설득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워 칵테일을 설득할 내용들 다 기억나시죠? 자 첫 번째 요령이 뭐라고요? 노래라. 자 파워 칵테일 던질 때 뭐예요? 고객님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던지는 질문이에요. 고객님 암 예방에 좀 5가지 컬러 푸드를 드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죠. 그러면서 암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책자를 피라 그랬죠. 7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다시. 자 이걸 보여주면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돼? 안 먹으면 죽어 그래야 돼요? 항상 뭐라 그래야 돼? 그냥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고객님 암 예방에 좋은 5가지 컬러 푸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밑에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그거를 게시를 해주고 있다. 이 5가지가 어디 들어있다? 네, 저희 파워 칵테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거 나눠드렸죠? 네, 이거 좀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A4가 없습니다. 주여 지난번에 수가 다 써버린 거. 이런 식으로 조금 있다가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가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가서 사오세요. 자, 그러면 화법들이 다 정리되셨나요? 옆 사람한테 한번 뭐라고 그러죠?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대신 공부를 깊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나와.
공부는 깊이 하고 언어는 좀 단순하게 가는 쪽. 이해되셨죠? 네. 자, 미네랄에서 제일 핵심은 또 뭐냐면 당뇨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님 송문기라는 박사님이 연구를 했는데 당뇨의 원인은 아연과 크롬의 결핍이라고 논문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연과 크롬 결핍이 되지 않도록 미네랄을 수시로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몸에 쌓이는 나쁜 죽음소, 납이나 손이나 카드뮴, 뭐 아니면 이런 독소들은 내 몸에 좋은 미네랄이 이런 거를 바깥으로 배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미네랄을 먹어주는 게 좋겠죠. 여기에 뭐냐면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 크롬, 원래는 칼륨, 요오드도 좀 들어있어요. 해조류 추출물 안에. 그래서 나쁜 미네랄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되셨나요? 그래서 단순하게 정리하는 합법들은 뭐예요? 너 나쁜 건 많이 먹잖아. 네 추출한 거 빼야 되지. 리스토레이트 보고 하면 되죠. 이해되셨죠? 과자 많이 먹는 사람한테 뭐라 해야 돼요? 너 참 나쁜 주잖아. 참 건강 위해서 더 건강해 먹어. 자, 이게 공부할 때는 이 달달한 게 도움이 된대요. 왜냐면 뇌를 많이 쓰니까 중간에 그래서 왜 공부할 때 과자를 많이 먹는가 했더니 뇌가 당 떨어지니까 집중이 안 돼. 이런 과자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액티바이즈 화법 정리를 할게요. 자, 고객님하고 만났을 때 액티바이즈, 자, 우리 독일 PM에서 추구하는 액티바이즈 화법은 뭐냐면 일단은 타주는 거예요. 알죠? 아무 설명하지 않고 타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법은 뭐냐면 고객님 비타민 B3가 부족하면 얼굴이 붉어질 거예요 라고 하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얼굴이 붉어진다. 그 말은 뒤집으면 뭐냐면 메가도스로 비타민 B3를 많이 드시게 되면 혈관 확장작용이 나타난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플러시 효과라고 합니다. 무슨 효과요? 플러시 효과. 자, 그러면 여러분 B3가 얼굴을 확장시켜가지고 얼굴을 붉게 만들 정도로 혈액순환이 잘 된다면 이게 몇 분 안에 나타나야 도움이 될까요? 먹은 지 5분이 지나면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PM과는 정확하게 5분 한 37초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핏대가 딱 쓰면서 눈이 빨개지면서 뭔가 있잖아요. 약간 ET처럼 바뀌어요. 막 하고 막 가렵고.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이 흡수뿐만 아니라 몸에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그 액티바이즈 그 영상 있죠? 유튜브에 보시면 액티바이즈 영상 있잖아요. 그걸 먼저 좀 보여줄 필요 있을 관심입니다. 네, 이런 제품이 있는데 한번 봐볼래?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네가 만약에 비타민 B3, 나이아신이 부족하면 얼굴이 빨갛게 붉어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고용량으로 평상시에 안 먹다가 많이 들어가니까 플러시 효과라고 해서 이렇게 확장작용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평상시에 겨울가에 흐르다가 비 오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네가 그 꼴이야 이렇게 설명해요. 비타민 B3, 나이아신 효과, 플러시 효과 설명할 수 있겠어요? 평상시에 부족하잖아요 B3가. 근데 지금 뭐 3스푼, 5스푼만 먹어도 어때요? 이 사람은 갑자기 확장이 돼가지고 얼굴이 붉어진다. 그게 무슨 효과? 플러시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평상시에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흐른 게 아니라 지금 몇 배가 흐른 거예요? 3배에서 5배가 흐르는 거다. 원래 이 정도 먹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너무 부족한 상태다. 요거를 설명해. 그래서 나이아신 설명할 때는요, 플러시 효과를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이게 뭐죠? 네이버에서 찾아가지고 좀 먼저 사전 설명이 필요합니다. 액티바이즈 바로 먹이면 좀 힘드니까 B3의 나이아신 플러시 효과를 찾아가지고 보여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오신 분들 2분한테 그거를 설명을 했더니 이해를 하시고 별 반응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내 친구 변호사 먹였을 때 난리가 나가지고 막 가려고 하니까 이 시키 너 나 뭘 먹였어 그러고 그거는 조금 관계 설정이 안 좋더라고요. 사전에 쫙 설명을 하니까 어제 오신 두 분은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고 이해가 되니까 컴플레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아신 플러시 효과를 먼저 설명합니다. 액티바이즈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이아신, 플로신. 조용히 먹이는 것도 중요한데 쌈나니까 나이아신, 플로신. 단서가 뭐예요? 평상시 부족했다면 이게 개울가에 조금 흐르다가 왕창 홍수나서 흐르는 것처럼 본인의 혈관이 이렇게 확장되거든요. 비타민 B3 중에 효과가 뭐예요?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이아신 플로시 효과를 정확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비타민 B군에서 꼭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뭐냐면 에너지로 바뀔 때 조효소 역할을 해주는 게 있죠. B1, B2, B6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나머지 비타민 뭐 3, 6, 9 뭐 다 있는데 특정적인 게 B1, B2, B6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정리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애워주셔야 될 게 또 뭐냐면요. 6, 9, 12. 비타민 B6, B9, B12는 뭐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줄여줄 수 있다. 네. 6, 9, 12. 네. B6, B9, B12는 뭐의 농도를 줄여요?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줄여줄 수 있다. 제가 이거를 현장에서 해보니까 일단은 이거예요. 야, 뭐 호모가 어쩐다고? 뭐 맥주가 줄어든다고? 뭐 그래서 제가 호모시스테인은 항상 영상을 먼저 보여줍니다. 호모시스테인 뭐야라고 하기 전에 영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건강 책자에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요. 22페이지. 22페이지가 아니네. 28페이지구나. 자, 28페이지를 어제 보여줬더니 또 그런 말이 나. 아건강 책자입니다, 이거. 요 책자. 아건강 책자. 28페이지. 자, 어제 제가 강의하듯이 했어요. 이거 6, 9, 12는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줄여줍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일단 두 분이 봐보세요. 동시에 이러더라고요. 딱 쳐다보고. 지 언어를 쓰지 우리는 모르는데 뭐 표정이 그래가지고 아차 싶어가지고 요거를 얼른 보여줬어요. 28페이지. 호모시스테인은 우리 몸에 음식물 중에 메치온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면 생겨나는 건데요. 혈관벽을 찢어버리는 호모시스테인 분자 보이시죠? 이렇게 그랬더니 그게 왜 찢어버린대요? 그랬더니 이게 그렇게 혈관에 상처를 내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게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너덜너덜해지겠네요. 그래 봤어요. 그 길을 피가 나기 때문에 혈액 운보인자들이 달라붙게 되고 그 부분이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 경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6, 9, 12가 들어있는 제품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단어를 계속 이제 설득을 하니까 이제 또 디바이스도 잔뜩 사가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합법 정리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어요? B1, B2, B6는 내가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6, 9, 12는 뭐에 도움을 줬다고요?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줄여준다. 그러니까 무슨 예방이 돼요? 동맥 경화를 막아줄 수 있는 요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던지니까 고객이 거기에서 굉장히 고마워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6, 9, 12는 거기다 적어보세요. 조혈 비타민입니다. 적어보세요. 자,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도 낮춰지지만 무슨 비타민이야? 조혈 비타민. 만들 조자 피혈자. 조혜영 비타민이네. 조혈 비타민. 자, 피를 만들어주는 비타민 6, 9, 12. 그러니까 무슨 비타민이야? 조혈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은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 비타민 B3는 있잖아요. 저거는요. 아브라함 호퍼 박사 저거예요. 아브라함 호퍼 박사.
자, 아브라함 호프 박사 B3를 가지고 우울증, 정신분열증 이런 거를 치료 목적으로 썼어요. 우울증하고 정신분열증을 치료 목적으로. 여러분 치료 목적으로 썼으면 일반적인 용량으로 썼을까요? 메가도스로 썼을까요? 의사니까 메가도스로 쓴 거예요. 그랬더니 호전되고 좋아진 상태가 많아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논문도 많이 내셨어요. 아브라함 호퍼. 그래서 기능과학하는 병원에서는 호퍼 비타민이라고 있어요. 혹시 나중에 알아두세요. 병원에 가면 호퍼 비타민이라고 해서 비타민 B3가 완전 고용량으로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비타민 먹는 분들이 이거 호퍼 비타민 어때요? 라고 하면은 까지는 마시고 그것도 좋은 제품이에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나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파트너장이 갑자기 요거 선생님 어때요? 그랬는데 아브라함 호퍼 박사가 그 디자인해 갖고 만든 거예요. 좋다라고 했죠. 이것도 드시면서 이거 드세요. 자, 비타민 B3에 아까 설명해야 될 거 기억나세요? 나이아신 플러시 효과 반드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방금 B3에서 한 단계 더 나갑시다. 아까 뭐 설명하겠어요? 우울증, 정신분열증을 치료 목적으로 썼다. 누가? 아브라함 호퍼 박사가. 거기까지 일단 나이아신 플러시 효과, 그 다음에 뭐예요? 우울증, 정신분열증 치료를 목적으로 썼다. 여기까지 한 단계 더 발전시켜가지고 설명을 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B3가 부족하면 뇌에서 도파민,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진다. 이게 중요합니다. 도파민,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진다. B3가 부족.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죠. 세로토닌 부족으로 뭐가 와요? 우울증 오죠. 네. 도파민, 세로토닌. 자, 그것도 여러분이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도파민, 세로토닌 설명하는 기전이 아건강 뒤쪽에 보시면 어디 갔나 이게? A 신경계, B 신경계, C 신경계 하고 나 적어놨는데 58페이지네요. 자, 여러분 58페이지, 59페이지 나와 있구나. 자, 뇌에서 만들어지는 뇌 호르몬, 뇌 신경 전달 물질 그래가지고 59페이지 보시면은 도파민 별표천에 있죠. 거기 보시면 뇌시상하고 A10 신경에서 만들어지는데 반드시 철에다가 동그라미 삼구철 식스 삼구철 아저씨 비타민 B6 아저씨가 필요합니다. 자, 삼구철 369철입니다. 맞네요. 그렇게 하면 369철이네요. 자, 369철이 필요합니다. 아주 좋은 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369만 생각했지 369철은 생각을 못 해봤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철분이 부족하면 도파민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도파민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페닐, 알라닌, 티로신, L도파가 필요하죠. 그 전환시키는 물질이 뭐예요? 369철이에요. 네, 3구철 B6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1단계에서 3구철 B6거든요. 3구철 B6 외우실 때 3구철 B6 그냥 이걸 통합으로 외우면 369철 이렇게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어야 되죠. 이때도 3구철 B6죠. 철분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밑에 B신경기 보시면 트립토판, 철분, B6 철분, 네, 여기 철분, 네, 3구철 B6 거기다 한국말로 3구철이라고 적으세요. 3구철 한국말로 3구철 B3 밑에다가 3 9철 네, 3구철 그래놓고 집에 가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3구철
자, 그럼 여러분 꼭 외우셔야 되겠죠? B3 부족으로 도파민하고 뭐가 안 만들어져요? 세로토닌.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철분 부족으로 뭐가 또 안 만들어져요?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요. 그 다음에 B9 부족으로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요. B6 부족으로 뭐가 안 만들어져요?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양자상에서 딱 기억을 하는 거 뭐야? 3, 6, 9, 철이 부족하면 뭐가 안 만들어져요?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양자상에서 리신, 페니랄라닌, 뭐냐면 트립토판이 오른쪽으로 늘어난 사람들은 네, 부족한 거죠. 잠이 잘 안 오고. 네네. 이해가 되셨나요? 굉장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양자 쟀을 때 오른쪽 유실량, 아미노산을 무조건 외우세요. 아미노산 유실량 분석 보고 오세요. 유실량, 내 몸에서 빠져나간 양. 있을륨, 있다가 실, 잃어버렸다 그 뜻이에요. 내 몸에서 있다가 빠져나간 양 유실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그거는 저기 양자 사용 설명서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양자 사용 설명, 그거 말고 이거. 이 책자에 있어요. 64페이지 보시면 아미노산 유실량 분석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자, 트립토판이 오른쪽으로 빨간 사람은 유실량이 많다. 리신이 오른쪽으로 가서 맨 위에 있죠. 리신이 늘어나고 트립토판이 늘어나면 결국 자, 리신은 수면하고 연관시킬 때는 적어놓으세요. 송가성이에요. 송가성. 송가성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하세요. 유전자 스위치가 꺼진 거죠. 유전자 발현이 안 되고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가지고 뭐냐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자, 적어놓으세요.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가 왜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이 뭐냐면 리신 유실량이 늘어나면서 송각제 스위치가 다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멜라토닌 분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해결하려면 아연 사장님하고 친하게 지내요. 아연이 뭐예요? 코르티솔 분비를 뭐냐면 스위치를 꺼줍니다. 자,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는 어떤 스위치가 꺼져버려요? 멜라토닌 송각제 스위치가 꺼져. 그러니까 멜라토닌 분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지속된 상태에서는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티솔 분비를 스탑을 시켜주는 게 뭐냐면 바로 아연이에요. 아연산염 소주가 이렇게 만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스위치가 꺼져. 무슨 스위치? 코티솔 어디서 분비돼요? 부신 피질에서 분비돼요. 어디서 분비된다고요? 부신 피질. 그래서 또 누가 학문적 근거를 대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아연을 했다고 했잖아요. 몇 페이지 나와 있냐면 114페이지하고 1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속적인 스트레스, 이거 꼭 기억하세요. 114페이지, 115페이지 보시면 네,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에 대응하려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게 근데 코티솔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호르몬이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오히려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된다. 이럴 때는 내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분비 스위치를 꺼야 할 필요가 있다. 이같이 내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할 때 필요한 것도 보다 아연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서 적어놓으세요. 아연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연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지속될 때는 지하연 사장님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세요. 아연 사장님 데이트 신청을 받아줘. 의사 사장님 맨날 데이트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싫어해. 싫어해.
근데 이게요, 여기 논문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아연이 부족하면요, 뇌하고 근육하고 신장에 아연을 저장한대요. 뇌, 근육, 신장.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조직이 이제 아연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럼 쭈그러들겠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뇌에서 아연 부족이면 뭐냐면 저기 오는데요, 알츠하이머성 침원. 와,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연 부족이 정말 이렇게 치명타를 입히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많이 깨달았거든요. 혈당이 그러니까 저번에 혈당이 많이 오른쪽으로 혈당이 올라간 거죠. 오른쪽으로 달달한 걸 좀 드셨든지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스트레스를 받아도 올라가거든요, 혈당이. 스트레스를 갑자기 많이 받으셔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가끔 죄송합니다.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자, 잘 들으세요. 고객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이 사람 유독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 분명히 영양 상태는 좋은데 이 사람이 잠을 못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3, 6, 9, 철, 아연, 칼슘 이런 것들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리신, 트립토판까지 싹 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3, 6, B3, B6, B9,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비타민 C,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또 뭐까지 보셔야 되냐면 리신, 트립토판 뭐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제일 중요한 칼슘, 마그네슘. 그러니까 1번이 369철이에요. 369철. 369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칼슘하고 마그네슘 비율. 369철,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율. 네, 여기 보시고 이게 1번이에요. 비타민 369철,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아연. 왜냐면 아연이 스위치를 꺼줘야 되는데 칼슘하고 마그네슘 부족해갖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가 또 잠이 안 오거든요. 1번 정리되셨어요? 3, 6, 9, 철,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아연의 비율이 맞아야 돼요. 근데 양자상에서 그게 빨간불 도는 사람들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3, 6, 9, 철이 다 좋은 사람이 있다니까? 뒤에 보시면 다 좋은, 근데 칼슘하고 마그네슘, 아연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C 부족으로, 그 다음에 구리 부족으로 오는 사람. 비타민 C, 그 다음에 구리 부족.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리신하고 트립토판이 페니랄란이 늘어나가지고 오른쪽으로 늘어나서 유실량이 많은 사람. 정리되셨어요? 자, 미스터랑 시그널을 많이 먹어요. 그렇죠. 양을 늘리셔야죠.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혈중 농도를 계속 늘리는 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리는 게 좋습니다. 자, 두 사람씩 다시 짝을 지어보세요. 자, 두 사람씩 짝. 아까 이긴 사람 손 들어봐요. 잔 게 아니라 밤새 깼다 잤다를 반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들 들어보세요. 새벽에 난 자주 깼다. 네. 하나, 둘, 셋. 네. 결국은 뭐냐면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주 깨시는 분들. 그래서 일단은 잘 생각해보세요. 뇌가 안정이 돼야 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뇌가 안 되게 되면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일단 이게 기본이죠. 뇌 신경이 안정돼야 되니까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코티솔 분비를 꺼줘야 되니까 아연 필요하죠. 그 다음에 뇌세포의 50%가 뭐예요? 오메가3죠. DHA란 말이에요. DHA라는 필수 지방산이 뇌세포 50%. 인지질 막 이런 것 있잖아요. 세포가 신경세포의 50%가 전문적으로 생각하면 신경세포의 50%가 그냥 오메가3야. DHA라는. 그러니까 오메가3 부족으로도 뭐가 올 수 있어요? 치매나 수면 부족이나 짜증, 물중이 올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계속 메가로 여유만 되면 하루에 한 병씩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먹어주면 해결이 되겠죠. 단기 요법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먹으면 또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면요, 듀오를 일주일에 한 병씩 일주일에 하루에 한 병씩 드세요. 아니 일주일간 5+1이니까 6일날. 아니 그 단기 요법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혈중농도를 확 높여가지고 뇌신경이 안정화되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해보세요. 그 성공 사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듀오는요 아마 한국에서 제일 전 세계 그 뭐죠? 희한한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저 뒤에 이경 사장님 파트너는 죽어가지고 그때 죽기 직전이었죠. 이경 사장님. 그냥 가족들 왔어요. 와가지고 의사가 네. 준비하라 했어요. 화장한다고. 네. 근데 살았어요. 듀오를 입으로 입에다 이게 산소기 드러내고 똑똑똑똑똑 떨어뜨려. 네. 입에다 똑똑똑똑 떨어뜨려고 살아났네. 혓바닥으로 긁어서 살았죠. 같이 맞습니까? 교대했는데 진짜라니까요. 저 살아나가지고. 기저귀를 어째 코로나 때문에 좋은 자식이 되더라고요. 한 번은 목이 또 제껴지더라고요. 같이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네. 갑자기 탁 꺾이더라고 목이. 그러니까 이제 목뼈가 이제 영양이 부족하니까 근육이 약해지니까 목뼈를 못 받치니까 딱 꺾더라고요. 안 일어서요. 그래가지고 네. 물도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살렸어요. 네. 지금 목이 바짝 서 있어요. 지금 괜찮아요. 자, 그럼 여러분 고객한테 설득하는 요령 이해되셨어요? 야, 뇌신경세포의 50%가 오메가3 성분이 DHA야. 그러니까 네 잠이 안 오면 듀오로 5+1로 사가지고 한번 먹어봐. 이렇게. 근데 공장이 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라이트하고 성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그러니까 듀오 먹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듀오로 5+1로 그냥 먹이세요. 거기다가 이제 삼국철 아저씨가 필요합니다. 저기 뭐야 액티바이저하고 리스토레이트 같이 먹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영양소를 제품으로 전환을 시키면 되죠. 지금 제 말 이해되신가요? 영양소를 뭘로 전환시키면 돼요? 제품으로. 야, 이게 여기 들어있어. 오, 그래? 그럼 부지런히 먹어야 되겠네. 요 합법만 적으로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뇌신경이 자꾸 안정이 안 돼. 안정이 안 되면 뭘 먹으면 돼요? 코티솔 분비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뭘 먹어야 돼? 아연. 그러면 C 밸런스를 더 많이 먹어주면 돼요. 이 영상이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사람이 자꾸 깊은 잠을 못 자. 그러면 C 밸런스 리스토레이트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로 C 밸런스를 더 먹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뇌를 안정화시켜주는 방법들을 자꾸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렇게 아까 이경 사장님처럼 축적이 되잖아요. 네. 축적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체험 사례가 상대방한테인데요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분 같은 경우 자기가 죽는 사람 딱딱 떨어졌고 살아났어. 얼마나 확신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병원에서 이제 화장한다고 뭐 다 준비하는데 산소호흡기 때문에 떨어뜨렸단 말이야. 살아났어. 나 살아야 일어나려 했고 살아났다니까 성경이 보면. 그럼 이거 뭐하고 같아요? 이게 얼마나 빠르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마이크로 썰보 공법은 점막을 통해서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뇌가 어때요? 바로 흡수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뇌 신경 전달 체계만 좋아지면 어때요? 몸은 사니까. 그 다음에 신경세포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근육가 움직여라, 뇌자가 움직여라 하면 이게 돌아가잖아요, 작동이.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고객하고 굉장히 소통하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엄청 많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나쁜 중금속들 중에 알루미늄이 쌓여있다는 건 어떻게 돼요? 알츠하이머로 가죠. 이걸 다 뽑아내기 위해서 리스토레이트 시밸런스 약을 또 늘려주면 돼요. 가족 중에 치매가 있다고 하신 분은 뭘 많이 늘려야 돼요? 리스토레이트 시밸런스, 그 다음에 듀오 이런 걸 늘려서 뭐냐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고객을
이해시키는 거죠. 원리 이해되신가요?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잠이 안 오는 사람의 대부분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단백질 부족이에요. 정확하게 뭐 리신하고 트립토판, 페니랄라닌, 아르기닌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리신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유실량이 많은 거예요. 리신 유실량이 많고 트립토판 유실량이 많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페니랄라닌 그 다음에 우리 저 이르발 있죠. 이소루신, 루신, 발리는 근육이잖아요. 근육량이 적으면요 뭐냐면 결국은 에너지를 태워주지 못하니까 몸에 독소 때문에 깊은 잠을 또 못 주는 것이 됩니다. 네? 어머 11시 저기 있었죠. 오늘 11시에 표사하는 거 있잖아요. 내일이에요, 내일. 오늘 2시에 비에이고 내일이에요. 아 바뀌었어. 아 오프라인은 오프라인. 오늘 사는 날. 오프라인이 모르세요. 아 오프라인 오늘 사네요. 아까 쳐보세요. 온라인은 내일 사시면 되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을 설득할 때 요령들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자꾸 저기를 개발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개발이 안 되면 공부는 깊이 했는데 말이 안 나와.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다 딱딱딱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자 그러면 단백질 부족은 우리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아미노산 유실량이 많다는 뜻이에요. 조사를 리신, 트립토판, 페니랄라닌, 그 다음에 일발, 이소루신, 류신, 발린, 그 다음에 아르기닌 이런 것들이 오른쪽으로 늘어나 있는지 보시면 돼요. 제발 이해되신가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시고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은 분명히 본인이 그 잠을 잘 잤다고 해요. 근데 물어보셔야 돼요. 새벽에 자주 깨는지. 깨면 어떻게 돼요? 잠의 질이 떨어져요. 왜 자주 깨는지 항상 물어보셔요. 새벽에 자주 깨. 한 번 깨냐, 두 번 깨냐, 세 번 깨냐에 따라서 숙면도가 어때요? 확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갱년기 조사를 하는 그 노아협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에 3명 중에 1명, 60대는 2명 중에 1명, 70대는 거의 대부분이 새벽에 깬대요. 이경 사장님 70대인데 새벽에 깨세요? 네, 깨요. 네. 우리 수험생은 한 번 내지 2번 깨실 거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네. 4시 반, 5시 반 깼더라고요. 네. 네. 새벽에 자꾸 이제 부르거든요. 박영희 잘 자요? 집에서 6개 먹고. 6개를 그러니까 2개. 그러니까 스위치가 코티솔 스위치가 딱 꺼진 거야. 그러니까 기쁘죠. 항상 그냥 자주 깨죠 새벽에. 요즘에 뭐 눌려 50일을 쓰고 두포. 사기 선생님 사기치지 말고 자주 깨죠. 안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깨더라고요. 네. 생각이 많아요. 네, 기쁜 대로 못 자요. 그냥 아이씨. 스트레스가 생기네. 아이씨 그거 김 선생님 솔직히 이야기만 그죠? 왜 자주 깨는 거 같아? 스트레스. 오늘 피트를 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자 그러면 문 선생님도 영양소별로 정리해갖고 더 먹어봐요. 방금처럼 11에서 양을 좀 더 늘려보는 거지. 네. 아연 사람은 자주 깨요. 머리만 대면 자요? 못 자는 것도 있어도 그때는 힘들어요. 아 왜 못 자는 거 같아요? 가끔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이번 잠이 올 때가 계속 그거 저기 하는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블루라이트도 지원해가지고. 혜정장님 잠 어떠세요? 잘 자요. 목이야 잠잘 자는 게. 이용규 사님 어떠신가요? 자주 깨요? 원래 잠이 많아요. 어떻게 잠이? 그건 또 복이시네. 자, 여러분 이 책은 꼭 사세요. 아연으로 혈당을 낮춰라.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나머지는 안 샀어요? 사세요. 사가지고 꼭 보여주세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뇌신경을 마지막에 스위치를 꺼줄 수 있는 물질, 칼슘, 마그네슘, 또 뭐죠? 단백질 있죠. 리신, 트리프토판, 페니랄라닌, 이소신, 류신, 발린, 아르기닌, 이런 것보다 더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아연이에요. 물론 다 이게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스위치를 쥐고 있는 게 아연이라고. 그래서 꺼주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 박은경 사님이 몇 포 먹었다고요? 2포. 그 뒤로 좀 더 잘 주무시죠. 그래서 원리를 알고 고객한테 설득하면 도움을 주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체크사항입니다. 잠이 안 오시는 분한테 꼭 물어보셔요.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사람 잠이 잘 올까요? 안 와요. 그 다음에 회사가 갑자기 오늘 내일 하면 우리 회사가 만약 내일 망한다. 아니 PM 말고 자기 다니는 회사가 옛날에 아시죠? IMF 때 우리 이현 사님도 IMF 때 부도나셨는데 그러면 잠이 안 오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 날마다 전화 온다. 잠 못 자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사이에서 갑자기 누가 한 사람이 일찍 죽었다. 잘 자요? 잠을 못 자죠. 그 다음에 야식한다. 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여러분 11시 넘어서 야식하시는 분은요 위 빵꾸 나요. 위 빵꾸.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유형을 반드시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보도르 박사님이 뭐냐면 대안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거 잘 들으세요. 잠자기 전에는 이 네 번째 손가락만 빼고 아보도르 박사가 면역학 연구하다가 사람들이 잠이 잘 안 오니까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햇빛을 보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손가락들 있죠. 이 끝 한번 해보세요. 검지, 그 다음에 검지, 여기 손뿌리 있죠. 여기 손톱 뿌리 있는데 이렇게 자극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중지, 요거를 빼고 요거를 저녁에 자극을 시키면 더 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 지금은 해도 되지. 지금은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네 번째 손가락만 빼고 하고 평상시 때는 전체 손가락을 다 해주는 게 뇌가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몸이 훨씬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죠. 네, 저녁에만. 네, 평상시에는 다 해주시고. 일본은 특징이 있대요. 이런 이론이 나오면 생활 습관, 그 다음에 행동 요령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세트로 가르치는,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야 히로임이라는 분이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에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생활 습관하고 운동 습관을 안 바꾸면 절대로 오래 살 수 없다가 그분의 지론이더라고요. 여러분 PM 제품 아무리 많이 먹어봐요. 생활 습관 안 바꾸면 뭐냐면 식품 열심히 먹고 라면을 하루 종일 먹으면 돌아오기 더블 때. 그래서 방향 설정을 하실 때 어떻게 갈 건지를 하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벽에 한번 보시면 비타민 B12, 그러니까 동맥경화 유발 요인 중에 6, 9, 10이 보이시죠? 보이세요? 저혈 기능 및 신경세포의 절연체 역할을 한다. 보이세요? 아, 보이시구나. 여기 6, 9, 10이 있잖아요. 비타민 B12는 조혈 기능 및 신경세포의 절연체 역할을 한다. 미엘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뇌를 한 장이라고 보고
갖고 우리 몸을 저기 뭐냐면 집이라고 표현하면 한전에서 집으로 전기를 보낼 때 전선으로 보내잖아요. 전선 안에 구리가 이 우리 몸에 신경세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아드님이 왜 갑자기 통증이 없어졌냐? 미엘린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여기서 전기를 보냈는데 집으로 전기가 가요 안 가요? 중간에 세 번이겠죠. 그 피막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미엘린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집에다가 아무리 전기를 보냈는데 여기가 찢어져 있으면 어때요? 100%를 넣어도 50%밖에 안 가겠죠. 그 역할이었는데 갑자기 고농도로 뭘 먹은 거예요 지금? 백티를 먹었는데 비타민 B12가 채워지니까 어때요? 신경세포가 상처난 곳이 어때요? 메꿔진 거죠. 이거를 미국에서 체험한 거고 요거를 하버드 의대 그 신경외과 교수가 증명한 게 이 논문이에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불면증, 짜증, 두통,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ADHD, 치매, 파킨슨의 원인이에요. 이게 바로 미엘린 부족이에요. 근데 아드님은 고농도로 먹었으니까 일시적으로 그게 팍 메꿔지면서 통증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은 1000만원짜리 논문 강의를 드립니다. 그러면요. 네. 디스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디스크 한 자체가 뒤 눌려서 네. 뒤에 있는 심장을 눌러서 빠지는 경우도 있대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교정을 하시는 병원에서 교정하면서 저렇게 영양요법, 근데 저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단백질, 프로쉐이크나 웨이도 많이 먹어주셔야 돼요. 콜라겐 드시고. 근데 저렇게 이제 단기요법으로 좋아진 사례는 뭐냐면 절인 증상이잖아요. 디스크 탈골로.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손상이 온 거잖아. 그러니까 미엘린이 손상이 왔기 때문에 그거를 단기적으로 얘가 뭐 한 거냐면 땜빵이 먹는 거예요. 또 안 먹으면 또 저려. 왜? 비타민 B12 스위치가 꺼졌다가 켜진 거잖아요. 쉽게 설명. 들리세요? 뭐가 있는데? 네. 그래서 액티바이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그 파트너 중에 순천에 있는 분 18년 동안 하루에 그 뭐죠? 편두통 때문에 그 뭐라 그래? 개보리 18알씩 드신 분이에요. 액티바이드 세통 먹고 나서다면 안 되고 약을 끊고 좋아져가지고 약을 끊게 된 사례인데 액티바이드로 명량이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계통의 문제는 진짜 이 액티바이드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을 좀 모아가지고 고객들한테 우리가 아까 찍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만 안 찍었어요? 이 부분만 원장님 요거 부분만 좀 별도로 하나 만들어줘요. 뭐를? 안 되겠다. 만들면 안 돼. 그냥 잘못하면 요새 시각체에서 고만 들어가면 내가 걸려. 안 돼. 하지 마시고. 네? 뭐래? 그 아까 문의해보라고 하셨던 네. 네네. 칵테일은 아라비아 커피와 커피 이너니 칵테일 비리식 성분 완전 방식으로 40점에서 7가지 식이성분이 들어있고 미네랄, 칼슘, 철분, 망가네슘, 아연, 보리, 망간, 셀레늄, 프로틴 가지고 8개. 칼륨 안 돼. 그 7가지 중에 2가지가 뭐냐면요 말토덱스트린이에요. 그 지금 직원이 몰라서 그랬는데 그 말토덱스트린은 그 저기 우리 그 뭐죠 브라질 인산 아니 페루 브라질 우리 그 우리 카페인 성분 과라나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말토덱스트린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비트풀에도 들어있고 그 2가지를 확대를 하면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8가지라고 볼 수 있고 따로따로 보면 9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 이제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어떤 영양학자 한 분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내가 다 세봤어요. 근데 그분 말이 맞더라고요. 다 세보니까 원달이 10개 있는데 1가지 빠지고 지금은 저기고 그 방에 좀 올려주세요. 단체방 클래스 단체방에
일단 본사에서 말한 건 이거고, 그 다음에 말토덱스트린이 비트뿌리하고 과다나에 들어있는 말토덱스트린이라는 식이섬유를 합쳐면 9가지다. 이런 취지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하고 싸우지는 마세요. 나는 그분이 갑자기 뭐 정색을 하면서 손자임이 자꾸 그런 것도 모르냐고 나고 저 세봤죠 본사에서 말한 대로 말해야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확인을 된 거예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뭐냐면 이건 그대로 한번 좀 적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논문이니까 아연이 부족하면 단백질 합성이 잘 되지 않아서 아연이 부족하면 단백질 합성이 되지 않아서 자, 단백질 합성이 안 되면 피부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거칠어지겠죠. 특히 남자들은 면도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일어나 버려요. 부스럼 같은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보세요. 이런데 이 끝. 입술 끝이 자꾸 갈라지면서 염증 생기는 사람 주변에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안이 어때요? 파조하는 사람 있죠. 전부 다 무슨 부족이에요? 아연 부족입니다. 이게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연으로 혈당을 낮추면. 아니 어제도 상담하다 보니까 아연 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양면 체크 딱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 시벨렌스를 두포를 좀 한 3개월 정도만 드시면 어때요? 하고 사가셨는데 결론은 이런 거 같아요. 고객하고 상담하다 보면 어떤 특정 영양소 부족이 딱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양자를 탁 펴가지고 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보니까 아연 부족이 굉장히 아연, 셀레늄 부족 있죠.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뭐 이런 특정 영양소 부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만 잘 인지를 해보면 우리 뭐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내 몸에 에너지로 전환이 되려면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미네랄이 없으면 내 몸이 작동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마지막에 스위치 역할하고 촉매 역할하는 게 전부 다 미네랄이에요. 그러니까 미네랄 부족이 제일 질병이 많다는 이유가 많은 거예요. 이게 다 맞아야 되는데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지방도 필요하고 아미노산, 단백질도 필요하고 비타민도 필요한데 뭐가 없으면 이게 시동이 안 걸려요? 미네랄이 없으면 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아데닌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2의 스위치가 탁 켜지면서 통증이 사라졌던 거고, 그 다음에 편두통 왔던 분도 왜 편두통이 사라진 거예요? 한 달 동안 생통을 먹으니까 미엘린이 어때요? 신경세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신경세포 나중에 보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노? 아니, 약간 둥그런데. 뒤에는 꼴랑지가 이렇게 있고 앞에는 머리가 있고 신경세포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있죠, 요거 이렇게 몸통을 감싸주는 거 있잖아요. 요게 바로 뭐냐면 미엘린이에요. 이걸 보고 신경 수초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타민 B12 부족이라고 논문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뇌에서 몸으로 명령할 때 중간중간에 전부 다 명령이 새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이 아파요? 아프다는 소리 하니까 아야야야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게 뭐다? 비타민 B12. 근데 액티바이저가 빠르기 때문에 5분 한 37초 정도 되면 거의 다 전달이 되니까 몸에서 그냥 쭉 진행되다가 한 20스푼 먹으니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하셨어요. 5스푼씩 천천히. 본인이 충분히 체험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20스푼 바로 먹여가지고 낮추는. 10스푼. 아, 10스푼이요? 네. 그리고 효과 없으니까 10스푼 먹어.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뭐에 배치가 어떻게 먹었는지 20스푼 더 먹었는데 다우리가 메가로 계속 올리셨네. 5스푼을 먹으라 그랬어요. 한번 막 니글거리다 보니까. 네네네.
체험 사례는 5스푼, 10스푼, 5스푼, 5스푼 이렇게 간대요. 그 체험 사례 있잖아요. 이거 뻥튀기 하시면 안 됩니다. 5스푼, 10스푼, 5스푼, 5스푼 이렇게 먹어서 좋아졌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5스푼, 10스푼, 20스푼 먹었다. 이것도 사기예요. 걸려요.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먹은 대로만. 체험 사례를 뻥튀기 하면 또 걸려요. 아십니다. 절대 그 얘기하는 거 말고 정확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의 문제점이, 그 다음에 여러분 치매 걸리신 분들 있죠. 병원에서 중증 치매로 딱 판단 나시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 양자 사용 설명서 20 몇 페이지죠? 어디가? 뇌하고 신경 나온 데 있죠. 네, 35페이지네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뇌신경에 문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뇌신경의 기능 상태 있죠. 요게 2점, 정상범위인데 2점대 나와요. 2.58, 2.59.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치매인데 점수가 정상인데 2점 몇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라고 있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이 책 양자 사용 설명서 35페이지. 그러니까 고객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뇌신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점수가 정상으로 나와. 그래서 2.5에서 2.53에서 0.625인데 2점대 나왔는데 정상 가이드라인이 걸린 거죠. 제발 이해되신가요? 0.254가 나오도 정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파동 수치는. 근데 그렇게 낮은 사람이 병원에서 내가 깜짝 놀란 거, 이게 바닥일 경우에 경도인지장애 치매 진단 받을 사례가 있구나. 경험상 증명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다가 혹시 치매 진단 받으신 분들 나중에 집안에 이게 점수가 낮으신 분 있죠. 2점대, 3점대 나오면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집안에 치매 진단이나 뇌경색, 뇌 쪽에 혹시 무슨 그 질환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경험치가 쌓여서 고객하고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제발 이해되신가요? 뇌신경에서 뇌신경 기능 상태에서 2점대가 정상인데 2점대가 나오시는 분들 0.254가 나올 수도 있고 0.258이 나올 수도 있고 0.3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뭘 물어보자? 집안에 치매, 경도인지장애, 뇌경색, 뇌출혈, 그 다음에 뭐 뇌전증, 여러 가지 뇌질환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것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냐라고 한 번은 물어봐 주세요. 경험치가 쌓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고객하고 굉장히 이렇게 그분의 저기를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니까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정서지수 오른쪽으로 표시되면 조울증이에요. 오늘은 맑았다, 뒤로 흐른다 하신 분들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번에 찾아낸 건데 왼쪽으로 가시면 정서지수가 있잖아요. 0.109가 정상이죠. 0.112, 115, 118 20분들은 우울증에 가깝더라고요. 제가 질문이나 이번에 찾아냈어요. 한 분이 우울증 약을 드시는데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바닥일 수 있겠는데 하고 딱 봤더니 진짜 0.112가 나오신 거예요. 정서지수가 정상인데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그래도 최소 3점대는 나오셔야 되는데 너무 낮아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뭔 약을 먹냐 했더니 도파민하고 세로토닌 나오는 그런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유심히 보시면 조금 더 깊이 보실 수 있는 경험치가 쌓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억지수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가면 그거는 이제 아연. 일단 아연 1번이 아연인데 아연,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배운 거 있죠? 369철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신, 트립토판, 페니랄라닌, 리신, 트립토판, 페니랄라닌, 그 다음에 이르반, 이소류신, 류신, 발린, 이르반, 이소류신, 류신, 발린, 그 다음에 아르기닌. 이 순서대로 쭉 보시면서 부족한 거를 전부 다 메꿔주셔야 돼요. 그게 오른쪽으로 유실량이 늘어나 있으면 이 뇌 쪽에 신경계에 전부 다 문제가 올 수 있는 항목들이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차단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실 수가 있어요. 뮤노겐이 노벤상 받았나요? 뮤노겐이 받은 게 아니고 그 뮤노겐 안에 들어있는 산화질소를 만들게 산화질소가 뮤노겐을 받는 거야. 이걸 누가 발견했어요? 루이스 이그날 박사. 지금처럼 뮤노겐이 노벨상 받았단 말이 그게 아니고, 뮤노겐은 산화질소를 만드는 뭐예요? 성분들이 들어있는 거죠. L-아르기닌, L-시트루린, 질소화합물이 뭘 만들어요? 가스. 이거 가스예요, 가스. 이게 혈관 내피세포에서 빵빵 나와요. 그러니까 빵빵해지는 거예요, 혈관이. 빵빵 나오니까 빵빵해지니까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몇 세 이후로 50%로 줄어들까요? 40세 이후. 40세 이후로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40세를 기점으로 노화에서 무슨 단계로 넘어가 버려요? 퇴화의 단계를 거의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텔로메의 길이도 엄청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30대 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내가 보니까 150살까지 사는데 거의 지장이 없어. 네. 20대잖아. 지금부터 먹었는데 얼마나 먹는지. 네. 스위치가 꺼질라 하면 다 먹어주고, 꺼질만 하면 먹어주고, 잠수 유전자가 확 켜져가지고 150살까지. 아인슈타인은 진짜 20대 이거 먹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치매가 있는 분들은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재기 전에.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뇌 신경 기능 상태를 보시고 점서지수 좀 보시고 우울증이나 조울증 보시고 그 다음에 기억지수가 왼쪽으로 빨간불 나오신 분에 노란불 나오신 분한테는 혹시 집안에 뇌 쪽으로 뭐냐면 뇌경색, 뇌졸중, 뭐 뇌전증 또는 뭐죠? 치매 뭐 이런 것들로 고생한 적이 있는 누가 한번 꼭 물어보신 다음에 그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관리하고 예방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단체로 바꿔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제 말 본반 들리시죠? 자, 뇌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적어놓으세요. 모야모야병입니다. 모야모야병. 모야모야병은요, 거기 뇌혈관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쪽이 꽈리처럼 해갖고 가늘어 해갖고 스트레스 팍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팍 쓰러져요. 스트레스 받으면 팍 쓰러져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모야모야병 적어놓으세요. 제 지인이 뭐야? 저번에 제가 아, 그분은 뇌경색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뭐야 그분은 평생 드셔야 돼요. 듀오 안 먹어요. 듀오. 조카가 그래가지고 공부 많이 하고 안 먹는 했어요. 조카가요? 그러니까 시집 쪽이라 이제 저랑은 연관은 없죠. 사돈 네. 네. 수술해갖고 지금 5년 7년째쯤 됐는데 잘 회복됐어요. 10년 넘기면 20년 살고요. 10년 안에 죽을 확률이 80%. 조심해야 돼요. 네? 6개월에 한 번씩 브라질에 살고 있는데 6개월마다 서울 내려와가지고 검사하고. 콜라겐 많이 드시라고 해서 사라졌어요. 의사가 먹지 말라고 나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던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이 책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집에서 딱 읽고 나서 의사한테 가갖고 그랬대요. 원장님 봐보세요. 그분이 했던 행동 보여드릴게요. 원장님 이분 아세요? 이런 거야. 봐보세요. 그 원장님 왜 안 돼요? 원장님 이분 아세요? 개머리 아저씨 누구예요? 루이스 이그나로. 이번에 무슨 짓을 했어요? 산화질소로 노벨상 받았잖아요. 원장님 얼굴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빨개졌지. 자기 자기 들켰잖아.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나이를 많이 드신 분인데 뭐냐면 저도 교수인데 이제 교수 은퇴하셨죠. 저도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논문으로 증명된 결과를 원장님 제가 교수의 양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은 원장님 말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조세호라고 했거든요. 산화질소는 여러분 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루이스 이그나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걸 뭘로 증명했다? 노벨 상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식품사하고는요 정확한 근거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내 이야기하면 생고랑 찹니다. 200만원. 저 경험 있잖아요. 전화 와요. 2시간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근거만 이야기를 하시고 조심해야 될 게 카드라 통지는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 네? 체크 가서 암환자들은 암체, 당뇨는 당뇨체.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객을 설득하는데 그렇게 연결시키는 화법으로 잘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정리를 해보세요. 입술에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지? 입가 주위염이라 그런가요? 이게 입술 주변에 염증 생기신 분 분해염은 아연 적어놓으세요. 아연 B1, B2 그 다음에 B6 B1, B2, B6 그 다음에 비오틴 B7 요거는 꼭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특히 분해염 많이 생기시는 분한테는 비오틴은 B7입니다. 비오틴은 B7이 비 오는 날 애들이 나가서 놀았대요. 비하고 세븐이 10대에 비 오는 날 많이 논 거야. B7. 자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해 가지고 고객하고 연결을 시키시면 저 사람 자꾸 이런데 염증이 자주 생겨. 그러면 양자 검사를 해가지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이거를 먼저 보여주려고 그래요. 논문 자료. 아연 부족이죠? 이렇게 하고 B1, B2, B6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B1 부족은 신경내 염증이 있는 각기병, B2는 분해염. 그러니까 B2가 걸리잖아요. B6는 단백질 대사 걸리죠. B7이 뭐예요? 피부하고 모발이죠. 그러니까 피부 쪽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B7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영양소를 연결하는 화법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고객한테 탁탁탁 전달을 하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 끝내고 점심 먹으러 가도록